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랭킹쇼. 오나의 주식. 네,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에서도 연말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한산한 그런 분위기에서 거래를 했었는데, 국내도 뭐 어제 상승을 뒤로 하고, 오늘 뭐 비리비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위로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네. 작년에도 좀 이랬나? 뒷심이 부족했어요. 비슷해요. 작년에도? 약간 그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고점 찍고 네. 그다음부터 내려가는 그런 패턴.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테마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뭐 오늘 로봇 강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강하죠. 뭐 드론이나 네. 양자 컴퓨팅, 트럼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의 종목들이 주도주보다는 좀 그쪽에 또 몰리는 흐름입니다. 없네. 없어. 말한 게 다 없네. 다 없네. 내 것만 없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한테. 오셔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네. 이런 거 남겨주시면 네. 있는 종목 잘 갈아드리고 좋은 네. 종목 말씀을 좀 또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부자, 가난한 사람 다. 가능?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비즈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화 받는 거 맞긴 맞죠? 네, 받긴 받는데 안 넣으시네요. 전화 좀 주세요. 네, 네, 325-8200번 밑에 전화 있습니다. 네.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많이 저희한테 오늘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네. 함께 하는 시간 이재필 전문가부터 먼저 할 거니까요. 이재필 전문가께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앞서 김수경 앵커가 얘기해 드렸던 대로 밑에 네. 나온 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어제 저 말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네. 제가 이제 투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잡에서 너무 와. 이게 개편전에 좀 있었던 거라서 네. 제 담당 PD가 배려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투잡이면 혹시 부자? 그런 건 부자? 아니고 부자 아니에요? 잔잔바리로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긁어 모으는 거죠. 네. 삐졌어요. 어저께 제가 또 건행거 없는 동안에 민경수 앵커랑 아주 그냥 수다를 막 떨었더니 아주 그냥 삐졌어요. 그랬나? 어떻습니까? 좀 비교해 보니까. 노코멘트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보고 계시나 봐요, 우리 미네코가. 자, 어쨌든 오늘 랭킹쇼의 주제는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는 이게 요즘 시장에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키워드를 던져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뭐예요? 희망. 호프입니다. 예. 네. 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 내 종목. 희망. 내년엔 좀 괜찮을까? 쉽지 않은 내년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은 좀 희망을 주제로 해서 한번 꺾어봅니다. 오늘의 질문 공개해 주시죠. 뭐예요? 자, 최근 청년. 그러니까 네. 요즘은 청년이 나이들이 좀 뒤로 좀 나이가 갔죠. 많네. 요즘 100세 시대라. 청년이요? 네. 100세 시대라. 30세에서 39세 네. 청년들의 이런 희망 직업 순위와 그리고 직업을 고를 때의 네네. 이유를 동시에 투 트랙으로 제가 찾았습니다. 굉장히 정성껏 오늘도 통계청에 들어가서 네. 뒤져보면서 만들어봤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어떤 왜냐하면 없어질 직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AI, 뭐 로봇 이러잖아. 그럼 어떡해요? 근데 그것 그거를 때문에. 정말 맞는 얘기지만 네. 당장 우리는 오늘 3시 반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참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네. 당장 1년 내에 우리 청년들이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종목이 아니죠. 직업을 고르게 되는 건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 거의 예나 지금이나 아주 비슷한 게 좀 그렇다.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 공기업. 힘들어.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돼. 공부 너무 잘해야 돼. 그렇죠. 공기업 같은 건 따뜻하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 요즘에는 대기업?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짧고 굵게 가자 이런 친구들은 또 대기업 갔다 오는데 네. 처음부터 좀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안 그래요? 한다는 분들도 계세요. 전문직은 이것도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저게 전문직이긴 한데 네. 가로 열고 그게 써 있더라고요. 뭐요? 이 법이라고 써있다. 법. 법 쪽에 그러니까 로펌, 쪽으로. 로펌 같은 거. 그러니까 다른 전문직 말고. 분야가 많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돈 적게 버는 전문직 말고요. 자영업이 속편한가? 그것도 아니죠, 사실. 저는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예, 저도 네. 뭐 프리랜서로 있지만 월급 받아서 이렇게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맞아요. 정말 이게 안정적인 거예요. 예, 나가서 살면 진짜 힘듭니다. 따박따박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토 공무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잖아요. 저 네, 공채를 맞아요. 통과하진 않았지만 프리랜서로서 그렇게 살고 있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네. 미래 희망 직업은 무엇일까? 네, 궁금합니다. 예상 외에도 답변이 1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전 처음에 이거 순위 생각하면서 이게 대기업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올드하다. 대기업 올드하다. 대기업은 또 올드.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 네. 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의 희망 직업 순위와 이유
대기업 그리고 가로 옆에다가 장래가 유망하다, 전문직, 자기발전, 공기업, 고용의 안전성, 안전성 중요하죠. 조용하죠. 국가기관 임금의 그런 높이가 되겠죠. 돈 많이 주는지 이렇게 한번 여기다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도란뷰님 안녕하세요. 수경행 건행도 전문직 아닌가요?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인데 토마토 공무원. 근데 그게 참 교집합에 있는 것 같아요. 전문직이면서 동시에 또 이게 공무원 같이 월급 받고 있다. 따박따박. 그렇죠. 네. 예. 네. 안 올라서 그렇지? 또 이런다, 또 이래. 그러다 이제 아예 못하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진짜. 월급 불평을 하고. 저는 항상 그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한 형님께서는 희망직업 나도 이거 왜 없지? 안에 30세에서 39세는 없을 것 같아. 유튜버. 유튜버. 그거는 이제 30세 쪽이 아니라 한 맞아. 10대에서 20대 초딩. 사이. 네. 초딩이라는. 네, 초딩들. 또는 네. 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도 맞아요. 탑5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요즘은 참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좀 이 생각도 들고요. 거댕이 관종이시죠? 관종기 있죠? 관심을 좀 받고 싶어 한다. 저는 이런 아나운서 직업이라든지 네. 이런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관심이 매우 인생에서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플루언서요? 유튜버, 네. 제 주변에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네. 그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피드를 하나씩 올려야 된다라는 그 압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계속 예.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희가 둘이 같이 시도해본 적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정말 몇 달도 못 가. 몇 달? 몇 달이요? 몇 한 주도 달에 못 가서. 몇 주도 못 가서. 성격 네. 차이로 이렇게 그만두게 갈라서게 되었죠.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이제 슬슬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재필 전문가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이게 딱 그 증권 전문가라고 어렸을 때부터 딱 못 박아놓고 출발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렸을 때, 10대 때는 우리 전문가님 꿈이 뭐였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그 복싱 소년체전을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중학교 우와. 때. 우와.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꿈이었는데 지금 우와. 주식 전문가 하고 있네요. 토마토에서 와, 챔피언을. 예상의 답변을 너무 체력- 의외인데? 체력 쪽으로는 처음 한 것 같아요. 체능 쪽에 체능인이었다라는 거. 놀랍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직업 선택하신 건 후회 없으세요, 전문가님? 나 그냥 웃지요. 아니, 그냥 웃지요. 지금 복싱을 계속했으면 제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우리 형하고 같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형도 소년체전 나가서 죽도록 맞았어요, 형이. 아이고. 보니까 저보고도 아버지가 딱 부르더니 야 니들 둘 다 때려치워.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 심정 이해 간다. 아이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지. 얼마나 속상했을까. 맞고 왔는데 때려치우라고 소리 들었더니 참. 어쨌든 간 이렇게 권투계에서 떠나서 증권계에서 새로운 신인을 이렇게 또 멋진 사람을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좋지 않았을까. 농담이네.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서 아버님 우리 감사합니다. 네. 보지도 못할 뻔했어요, 전문가님. 자, 네. 그러면요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즈메 입단송님께서 네. 올려주신 신세계 INC.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또 연관성이 있는 종목으로 어제 또 굉장히 각광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4,400원에 비중은 10%. 근데 이런 것과 별개로 오래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완전 횡보를 완전 저공 비행으로 날아가고 있다가 최근에 들썩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신세계 INC 잠깐의 들썩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오늘 매수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오래되셨다니까 잘 참으셨네요. 이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정현준 회장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원래 트럼프 장남하고는 굉장히 호영호재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달하고 8월달인가 그때 두 번이나 트럼프 장남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전혀 그냥 패스를 해버렸는데 이 트럼프 장남하고 정영진 회장이 다 접대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하고 저녁을 먹었다 그러죠. 그런 뉴스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런 약발들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실적 내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하는 일을 본다라면 희망도 가질 수 있어요. 자, 여기 민트팟이라는 VR 관련된 교육 전문기업 이런 거에도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걸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또 한계가 있죠. 매출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 이마트나 신세계 쪽, 신세계 백화점 쪽 이런 쪽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 사업도 전에 좀 손을 댔었고 그랬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거는 그 부분 때문입니다. 트럼프 장남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14,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뭐 고생을 하시다가 지금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절반 정도는 털어내세요, 일단. 절반 정도는 털어내시고 다 들고 계시다가 이게 또 좀 밀리면 또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급등락을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우리 그 정치 테마주들도 엄청나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들겨 맞잖아요. 자, 이런 쪽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2,000원 넘게 차익 실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돼요. 근데 지금 다 들고 계시다가 밀려버리면 나중에 또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가 지금 여기 22평선이 10분목입니다.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올라오는 걸 감안해 보면 여기서 시간 좀 왔다 갔다 끄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한 16,000원, 16,000 여기가 종가가 16,960원이네요. 15,960원이네요. 그러니까 한 15,900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전부 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뭐 만약에 오늘 이렇게 또 잘 버텨주면서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내일 정도의 내일은 장이 없네요. 수요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날 파는 게 유리하시길 테니까 그 절반을 지금 정리하시고 절반만 들고 계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을 봐도 지금 17,800원에 전고점이 딱 자리에 있죠. 요게 작년 3월 달입니다. 17,800원 정도에 있으니까 요게 오늘 상한가를 치면 요게 한번 볼게요. 오늘 상한가를 치면 얼마냐 하면 요게 18,250원이네요. 상한가를 치면 이거를 뚫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절반만 차익 실현하세요. 절반만 차익 실현하시고 여기서 주봉상 17,830원인데 오늘 상을 치면 이거를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휴장 끝나고 난 다음 팔면 훨씬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절반만 매도하시고 위로는 오늘 상 들어가면 목요일 날 매도를 하시고요. 아래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있죠. 15,900원 정도 그거 이탈하면 전량 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즈메 입단송님께서는요, 오늘 신세계 INC 보내주셨는데, 우선은 10%를 가지고, 절반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가볍게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손절가도 제시를 좀 해드렸고, 당장 이게 또 내일 하루 또 쉬어버리니까, 그쵸. 살짝 불안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재필 전문가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목요일날 깔끔하게 정리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싸, 내일 쉰다. 아싸. 전문가님은 헷갈리셨어. 목요일, 수요일 헷갈리셔서 목요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계산하는 게.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뭐 하실지 궁금한데 계획 좀 올려주세요. 좀 그럼요. 크리스마스 감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게시판 보니까요. 자, 개인적으로 저기 미혼께서 미혼이시면 미혼이라 좀 적어놓고 그 궁금증을 올려주시고 또 기혼이시면은 아이들과 갈 수 있는 좋은 이런 장소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저희 아이디어 받습니다. 미혼 옆에 있어요. 근데 저 미혼 말고 우리 채팅창에 있는 미혼분들, 우리 기혼분들 많은 내용을 좀 아이디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끼왕님 어서 오세요. 이건앵커님 반갑습니다. 수경이도 옆에 있어요. 네, 윤기숙님께서는 여기 짬뽕, 새우버거, 콜라 먹고 자랑하는 머저리가 어딨노 하셨는데 맛있겠는데? 네, 짬뽕, 새우버거, 다 섞어 먹었네요. 콜라. 네, 자, 짬뽕으로 드셨네요.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네. 종목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종목을 많이 올려주시면 대응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님이 올려주셨는데, 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핫한 종목인데 언제부터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올려주신 매수가는 13만 9천 원이시고, 네. 여름에 사셨다. 여름에 사서 한 반년 정도 되셨는데 15%. 올해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해 넘기실 계획은 이미 잡아놓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손실권이 아니시니까 이런 계획도 당연히 잡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14만 5,700원 단에 오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20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빠졌거든요. 빠져가지고 요때다 하고서는 사신 건 잘 사신 것 같은데 그러다 이제 고전하다가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실지요, 전문가님. 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지 크게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개인적인 목표가도 좀 궁금한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길게 가져가기에 적당한 종목인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도 지금 저 2022년도에 21,000원에 매수를 해서 아직도 그냥 들고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남았는데도 그냥 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세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2000년 초에 그 닷컴 버블 꺼지고 난 다음에 또 탄생한 기업이 그 닷컴 버블을 통해서 탄생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네이버라는 기업이 있죠. 네이버 그때보다 한 300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또 전기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과 10년 정도 전이에요. 그것도.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한 500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을 시세를 보고 시세만 보고 야 이거 좀 올랐네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사야지 막 그렇게 하다가는 놓치는 수가 많아요. 제가 2022년도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직접 뭐 지인들하고 제가 그냥 이거 좋아 사라고 얘기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수백 명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그때 저 계좌를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캡처를 좀 해서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5명인가 6명밖에 안 보냈습니다. 이거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세만 봐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일론 머스크의 최대 관심사가 로봇입니다. 그거는, 저 TSMC 회장님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세계 최대 부자랑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미래 관심사는 차가 아니라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를 TSMC 회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요. 관심사가 차가 아니라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겠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처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2022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이 로봇 TF팀을 한 10배 정도 인원을 늘려서 TF팀이 아니라 정식 부서로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때 사서 아직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갈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토마토TV 유튜브 보시게 되면 그 벌거벗은 종목사라는 프로가 있을 거예요. 그 1회 방송을 제가 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내년에는 좋은 일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내년에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데 1분기에는 아마 그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당장 가까운 시일에는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CES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로봇주들이 이렇게 좋은 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는 로봇, 요거는 2족 보행 로봇이고 스팟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요건 4족 보행 로봇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가 인수해서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가 이 현존하는 저 세계에서 로봇 기술력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유압용 로봇을 주로 했었는데 유압용 로봇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기를 쓰는 로봇인데요. 유압용 로봇은 힘이 좋아요. 그래서 덤블링을 하거나
그런 큰 동작들을 하는데 좀 적합한 로봇인데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유압을 포기하고 전기로 한다라고 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전기 로봇을 개발했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영상이 나왔어요. 산타 복장 입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 로봇계 스팟이죠. 사족 보행 로봇. 이게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했는데 그러고 그 안에서는 아틀라스가 또 덤블링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로봇 기술이요.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사람보다 로봇이 사람 수보다 로봇 수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인건비들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에서 사족 보행 로봇을 설명드리면서 해드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작년에 출생자가 24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 수경현 캔님 같은 애국자가 좀 많으면 훨씬 더 늘어날 텐데 조금 아쉬워요. 근데 지금 군대 가는 친구들도 보면요. 40만 명대 태어났어요. 그러면 군대 1년 6개월이잖아요. 반은 여자애들이고 그럼 20만 명에다가 30만 명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1년 6개월 해보면. 근데 빠지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군대도 유지가 안 돼요. 군대도 전부 다 로봇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 배 만드는데요.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현대사무중공업에 그 협동 로봇을 납품한 게 있는데요. VLCC 같은 것들 가장 큰 배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용접하는 길이만 한 700km가 넘습니다. 배 한 척에. 그리고 웬만한 것들도 한 400km씩 이렇게 돼요. 그 지금까지 그런 것들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 쪽이 많이 컸죠. 예, 많이 이미 2차 전지 쪽은 엄청난 시세가 나와버린 거고 그 시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시죠. 자, 그거 단물 이렇게 10년간이나 이렇게 빨아먹고 그다음에 수백 배 이미 올라온 거 거기서 매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봇이 바로 개화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로봇 쪽에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생각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냥 길게 오래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사셨다고 칭찬을 받으셨는데 아주 좋은 전략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부자 되시기를 크기님 네, 꼭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셨다고 하네요. 네. 자,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계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우선 랭킹부터 하나 공개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자, 네. 오늘의 주제 최근 청년들의 희망 직업 순위와 이유입니다. 5위 순위와 이유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아, 그렇군요. 자영업 9.8%. 적성과 흥미를 기준으로 직업을 찾는다 7.8%. 아, 쉽지 않네요. 저는 여기 5위일지 몰랐어. 30대들이 뭘 모르네. 뭘 몰라요? 자영업 이거 적성과 흥미 찾아서 이거 위에 올라가야지 왜 5위밖에 안 돼요? 아, 적성과 흥미는 가로 열고 그 밑에 네. 저변에 깔려있는 전제는 뭐예요? 막대한 부호. 그게 또 있어야지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약간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은이나 네. 약간 도금된 금수저 정도까지는 돼야 어느 정도 적성과 흥미를 좀 찾으면서 내가 어떤 걸 꿈꿔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유 있는 자들의 답변이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영업도 쉽진 않아요. 네. 자영업은요, 네. 정말 매일매일 나가서 문을 열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닫아놓으면, 여기 망했나? 이러고서 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주문이.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잘 됐을 때는 왜 생각 안 해요? 자영업이 잘 되면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죠. 뭐든 네. 잘 됐을 땐 다 좋죠. 좋죠. 우리가 만약에 앵커예요? 월 막 한 3천만 원씩 벌어. 벌어요? 너무 행복하죠. 우리가 전현무야? 막 이런 거. 우리는 전문직이 맞아요, 그때부터. 네, 맞아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 월급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5위는 자영업, 네. 그리고 창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적성과 흥미를 가지고 네. 직업을 고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시 반이 됐는데요. 이제 만나보실 분이 있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선 없는 질문에 바로 그녀. 오늘 1시 구간의 인기 검색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크리스마스 휴장을 앞두고 국내 증시는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코스피는 현재 낙폭을 줄여내면서 244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당일 누적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 많이 좋아해보셨을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이럭스입니다. 바로 드론 테마주죠. 최근 일론 머스크의 공중전의 미래는 드론이다 이런 발언과 함께 또 중국산 드론을 금지하는 미국의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향을 받아서 에이럭스 오늘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현재는 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대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14,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가긴 했지만 현재는 13,000원 부근, 14,000원 직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바로 아래에는 또 신세계 INC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던 종목인데요.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에 급등했던 신세계 그룹주가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붙어주면서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7,000원 선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약간 내어주고 17,000원 직전 16,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2,000원 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진짜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천당 제약이 있겠는데요. 바이오시밀러 독점 판매 소식을 전하면서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랭킹쇼에서 전문가분이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오늘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삼천당 제약 현재는 5%대 조정을 받으면서 14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아래쪽에 SBS도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콘텐츠 공급 계약을 발표한 이후에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3거래일 만에 오늘 장의 하락으로 전환해서 오늘 장중에는 28,5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1%대 하락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요. 16위에는 이스트소프트도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휴먼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거래일에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현재 8%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5,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순위권 위로 올라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3위에는 클로봇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방금 종목 상담으로도 로봇 테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었죠. 클로봇은 특히 전일 현대자동차와 약 1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도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 항공 엔진 기술이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클로봇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두 자릿수 상승률 20%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7,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아래에는 이수페타시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강행으로 주가 급락을 빚었던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치면서 오늘 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제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번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일 공시가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상증자 이슈가 끊이지도 않으면서 오늘 장에도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28,0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A로직스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첫날 입성한 종목인데요. 공모가 11,000원 대비 장중에는 30% 이상 상승하면서 14,900원, 15,000선 직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내어주고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3A로직스는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 팹리스 업체인데요. 전 세계 NFC 시장이 앞으로 $500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기술주 랠리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도 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4,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순위권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종목들 한번 짚어보면요. 자람테크놀로지도 오늘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뉴로모픽 반도체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1%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6,40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기록했었는데요. 현재는 앞자리수가 바뀌면서 49,800원, 5만 원 직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캠트로스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 포집 관련주인데요. 향후 트럼프 당선인인 CCUS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캠트로스 현재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 상승률 10%대 강세를 보이면서 5,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캠트로스뿐만 아니라 그린케미칼도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상승하면서 7,000원 직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오늘장에도 정치인 테마주가 빠지지 않고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원금속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오늘장에는 장중에 2,27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1%대 상승률 나타내면서 2,000원 선에서는 이탈했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바로 아래 오리엔트 전공도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오늘장 3%대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5,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10위권 아래로 내려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선박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내 조선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나오션을 포함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년 전망 역시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오션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내어주고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35,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바로 아래에는 3빌리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17일에 7,60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기록했다가 현재는 앞자리수가 2번 바뀌면서 5,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장에 반등해주면서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당일 누적으로는 어떤 종목들 많이 좋아해보셨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 가운데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만 테마주 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럭스나 클로봇 같은 종목들이 오늘 부각되고 있고요. 종목 상담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조금 전에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로봇과 드론 테마주 현 시점에서 매력도가 높은 쪽은 어디일까요? 성장성에 대한 베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봇과 드론 중에 뭐가 더 매력도가 높을까?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점. 네, 아마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 저희 박예지 캐스터가 여쭤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로봇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전문가님 답변 주세요. 예, 뭐 로봇 쪽은 지금 한 2, 3년, 2022년도부터니까 그때부터 방산하고 로봇 이쪽은 계속 얘기해오던 게 그쪽입니다. 자, 지금 뭐 로봇하고 드론 둘 다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드론 같은 경우는 중국의 DJI라는 회사가 전 세계 로봇 드론의 한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드론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줬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 드론 사용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에이럭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이거 근데 주가가 쌀 때 봐야 됩니다. 이거 에이럭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명인들의 복귀에서 7,000원대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뭐 지금 7,000원대 이렇게 잘 보세요. 이런 것들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4,000원대에서 얘기한다는 게 조금 우습긴 해요. 자, 근데 그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로봇하고 드론 기술이 일맥상통해요. 이 에이럭스라는 종목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도 하고요. 로봇도 제조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지금 좀 이 드론 같은 경우는 미국 쪽 가장 큰 게 미국 쪽일 거고요. 좀 군용 드론 이런 쪽일 텐데 자, 그러면 이거를 구분을 딱 하기보다요. 둘 다 잘하는 회사가 있다라면 그 회사가 가장 좋지 않을까요? 먼저 둘 중에 하나만 딱 찍어라. 그러면 저는 로봇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트레이딩 하기는 이 드론 쪽이 잘 움직이니까 좋아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드론하고 로봇하고 자, 에이럭스 마찬가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좀 큰 종목 중에는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유도 미사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업이죠. 자, 근데 로봇 쪽은 어떤 게 있느냐?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고스트 로보틱스는 지금 미국 공군의 사족보행 로봇을 군용으로 납품하고 있고요. 또 이 이스라엘에도 납품하고 있고 일본 자위대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총을 직접 달아서 거기는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고스트 로보틱스를 이 LIG 넥스원이 8월 달에 인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방산시장, 사족보행 로봇 방산시장 그쪽에 진출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죠. 그럼 로봇하고 관련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드론하고는 이 LIG 넥슨이 드론 사업부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직접 드론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리기를 미국이 중국 드론을 제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드론 회사하고 관련 있는 쪽이 어떤 쪽인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좋을 텐데요. 자, 미국의 스카이디오라는 기업이 드론 기업 중에 최대 드론 기업입니다. 요쪽하고 얼마 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 있어요. 자, 스카이디오에서 만든 드론 플랫폼에 이 LIG 넥스원의 전자 시스템을 통합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업무 협약 체결한 게 있기 때문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로봇, 드론, 이런 두 쪽하고 다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방산 쪽, 이런 쪽이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거, LIG 넥슨 같은 경우도 야인시대에서 이거 11만 원 추천해드려갖고 180몇 프로 수익 나고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2%로 기억해요. 17만 얼마에 이 LIG 넥슨 매수하셨다길래 주식 2분처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LIG 넥슨은 한 6년치 일감, 지금 수주잔고가 한 18조 정도 됩니다. 올해 매출이 한 3조 조금 넘으니까 단순하게 그것만 따져도 한 6년치 일감은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탄핵 상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 체결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려고 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정상화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상화가 되게 되면 그동안 밀어놨던 방산 계약들 이런 것들 막 많이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나토 국가들한테 야, 니들 GDP 한 2% 정도는 방위비로 부담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도 안 하고 있죠. 대선할 때 그때 공약할 때는 나토 국가들 니들 GDP의 3%는 부담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야, 니들 3% 갖고 안 되고 방위비 5%는 부담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5%를 다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그래서 한 3% 정도로 이렇게 합의 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EU 외교수장은 우리 방위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방산 쪽들도 걱정할 부분들은 안 되니까 뭐 차분히 이 LIG 넥슨 같은 종목 차분히 노려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답변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레츠꼬꼬님께서 레인보우에서 전문가니 인센티브 주어야 함 홍보대사 하셨는데, 와,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밀고 계신지 몰라네요. 서당깨님께서도 공짜로 진단 하나 건졌다, 싸 하셨는데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단 받으셨을 때 좋아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랭킹 내고 있는 거에서도 자영업 할 바에는 그냥 백수가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 저희 바희수님께서 슬프다. 근데 말이죠. 저는 가끔 네.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생각나는 게 네. 만약에 우리가 돈에 한 수중에 한 20억 있다고 생각해 보고 20억. 20억 정도면 제가 봐서 한 사람이 그냥 지금 금리 갖고도 평생 그냥 잔잔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자로. 네. 그 정도 있어도 내가 만약 일을 안 할 것인가라는 네.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그냥 일을 할 것 같아요. 20억이면 해야지. 200억이면 안 해. 200억을 안 한다고요? 20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놀면은, 네. 돈이 아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놀면은 사실 좀, 정신이 좀 피폐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은 하긴 해야 돼요. 일은 하기는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해봅니다. 바이주님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대. 그래서 그러시구나. 너무 힘들다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네. 또 상당히 또 이번 이런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좀 많이 크다라고 올해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네. 또 이분도 같이 또 그 안에도 들은 것 같아서 마음이 네. 좀 안 좋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은 조금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손님들 빠지거나 이럴 때 그때 이렇게 주식 공부하시면서 또 재테크도 하시고 그러면 부자 되시는 거죠. 뭐. 그럼요. 겸사겸사 네. 일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네. 요게 힘내십시오. 뭘까요? 이게 권행권이 뭡니까? 요게 뭘까요? 이거 뭐예요? 예쁘죠? 화장품이에요? 네. 비싼 거, 이걸 비싼 왜 거.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희 시청자님 중에 한 분이 이거를 주셨어요. 제가 방금. 수경 세 분, 앵커한테만? 네. 세 분 제가 이렇게 레츠꼬꼬님, 서당깨님, 바이주님. 이 세 분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부럽지? 네. 너무 하시네요. 야, 이거 앵커 지금 차별하는 겁니까? 부럽지? 저도 이런 네. 거 쓸 줄 압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땡땡땡님. 알겠습니다. 네. 각자의 그 호불호가 있으니까요. 자, 네. 어쨌든 상처받은 마음을 뒤로 하고 종목을 하나 또 진단이나 보겠습니다. 갈까요? 네. 또 제가 또 아끼는 토리피님이시네요. 자, 에이프릴 바이오 보겠습니다.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팍 한번 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3.5%나 현재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000원에 매수를 하셨었어요. 그럼 네. 19,000원이면은 11월 초쯤 될까요? 그때 한번 떨어지기 직전이 19,000원대 가격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밀려버린 그런 상황인데 자,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15%인데요.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 그래도 반등 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그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 홈페이지에 와보시면요. 그 10배 수익 난 거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직접 확인 가능하시니까 앵커님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미는 거 아닙니다. 한 2년 전부터 그랬었어요. 자, 그리고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가장 큰 게 뭐 요런 작은 기업들, 요런 쪽들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크죠. 근데 기술 수출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자가 면역 치료제, 요런 것들, 자가 염증 치료제, 요거도 내년에 임상세로 이상을 들어갈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뭐 보시게 되면 실제로 숫자가 좀 이렇게 막 좀 찍혀 나오는 기업이에요. 자, 보통 보면 작년에는 매출 자체가 없었고, 근데 그 전에도 보면 2021년도에 보면 234억 정도 찍힙니다. 올해 2분기에 200억 정도 찍혀요. 자, 요런 것들은 뭐 마일스톤을 수령을 했거나 요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기술 수출한 부분들이 또 새로운 임상 단계로 들어가면 거기에 추가로 또 마일스톤을 이렇게 수치를 하고 그렇게 되는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금 한 3,500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임상 단계로 진입되고 그렇다라면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한참을 옆으로 횡보한 자리가 있죠. 지금 주가 있는 부분이 그 자리 위치예요. 주가 자체도 거의 바닥권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은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자, 이 62평선이 위쪽으로 가다 보면 좀 돌파 아래 240선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그 가격대는 뭐 한 18,000원대 정도 내려오는 거 감안해 보면요. 자, 쭉 가다가 한 18,000원대 정도 그 정도에서는 한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 보시고 18,000원 근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뭐 올해 기술 수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임상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라면 돌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좀 차분하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네요. 차분하게 기다려 보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는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필 전문가의 텐베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팔지 마시고 네. 가져가시고 18,000원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니까 체크하셔가지고 수익으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가. 예. 자, 어쨌든 그 종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토리피님께서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하고는 여기까지 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감사했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밝으세요. 에너지가 넘쳐서 좋은 기운을 받고 갑니다. 자, 오늘 랭킹쇼 5위까지 지금 현재 공개되어 네.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들의 희망 직업 순위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저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분석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4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직업과 이유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사회 뭐예요? 로펌 전문직. 11.7%. 창업보다는 조금 많네요. 로펌. 네, 그리고 자기 발전의 추구. 야, 흔히 말하는 우리 그 인간으로서 최고 단계, 5단계의 네. 욕구인 자아 실현의 욕구를 곁대할 수 있는 거죠. 8.6%. 네. 근데 로펌이 순위가 4위밖에 안 되는 게 좀 의외네요. 저는 저거 한 2위 봤거든요. 그렇죠. 로펌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낮았고. 생각해보면은 근데 이거 변호사 사무실을 내는 것도 네. 자영업이랑 뭐 크게 다를 바 없을 수가 있어. 그렇죠? 똑같죠? 네. 개인법인 같은 경우로 내는 네, 거니까. 맞아요. 네, 사무장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죠. 영업. 영업을 모든 것은 해야죠. 영업으로 통한다 아시죠? 모든 일은 영업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안 알려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영업 잘하실 것 같은데 이건 앵커님도. 제가 생각보다 카메라 앞에서는 말을 되게 잘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네. 그러지만 네. 제가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네. 약간 그 폰 포비아가 있어요. 폰포비아? 그러니까 전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네. 세상에 그렇게 온 몸에 사슬을 묶은 것 같아요. 어머나? 너무 힘들게 할 때. 왜요? 네. 막 대본을 어디 써놔야 될 것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저는 알죠. 제가 그냥 해본 말이고 제가 권할 거 모르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소심하고 예. 은근 까칠하다 또 까칠하셔. 은근 네. 까칠한 거는 저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생각보다 한 사시사철 까칠하기 때문에 어쨌든 건 쉽지 않았죠. 예. 까칠한 깍쟁이 도시 남자입니다. 이번 그렇습니다. 앵커가. 네. 자, 어쨌든 4위는 네. 전문직 로펌. 여기에 또 아나운서는 없어요. 어쨌든 간 자기개발 추구가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4위까지 공개를 해봤고 네. 게시판 조금 만나볼까요? 네, 네. 토리피님 감사합니다. 추매하고 또 남겨주셨어요. 저 이재필 전문가님께 네, 그렇군요. 답변 남겨주셨고 로펌 좋죠. 좋은데 공부 잘해야 되잖아. 머리 그렇죠. 아프잖아요. 네. 계속 머리 공부해야 아파. 되고 말도 잘해야 됩니다. 네. 아이이신 듯. 우리 고곡씨님은 좀 젊으신 분 같아요. 권앵커님은 아이이신 듯. MBTI. 저도 아이예요. 의외죠. 아닌데? 저는 그냥 전통적인 아이예요. 전통적인 아이는 네, 뭐고. 저 되게 소심하고 남 앞에 나서는 거 딱 싫어하고 이런 약간 스타일.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완전 내향적인 그렇습니다. 스타일. 네. 예. 저랑 둘 다 똑같이 아이네요. 예. 네. 의외로 많아요, 아이가. 자, 맞아요. 네. 어쨌든 우리 이제 첫 번째 전문가 이제 보내드렸고 4위까지 봤으니까 네. 다음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 증권 통해서 가장 몸 좋고 머리 네. 좋은 바로 그분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희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몸 좋고 제일 머리 좋은 건 뭐 객관적인 뭐가 되게 또 있어서 하신 얘기예요, 뭐예요? 저는 네. 저분과 얘기를 해보고 항상 그 느낌을 보면은 그 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전문가로서 네. 말도 잘하죠. 잘하시죠. 저는 진짜 10년 넘게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말할 때 버벅될 때가 있는데 저분은 그냥 쫄쫄쫄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그리고 또 매매도 잘하시고. 잘하시고. 진짜 재주가 많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희망 직업이 뭐였는지 궁금한데. 그러네요. 장래 희망이 뭐셨어요? 이거 말고. 네. 저는 원래 어릴 때 네. 약간 이제 또 법 쪽에 검사 쪽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해서 이쪽으로 일을 잡았습니다. 네. 어울린다. 그것도 어울린다. 법 쪽에도 어울리잖아요. 전 이재필 전문가가 네. 복싱했다가 여기로 간 거만큼이나 약간 충격적인 게 법 쪽이에요. 오히려 또 체능 쪽일 줄 알았는데 또 그건 또 아니네요. 느낌 온다. 공부 잘하셨어. 내가 봤을 때 잘하셨구나. 잘하셨어. 그러셨군요.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전문가님의 또 다른 직업적인 그런 부분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종목을 또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저것 오늘 워낙에 핫한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올려주고 그렇죠. 계신데 이것도 오늘 관심 많으실 것 가야죠, 같거든요. 이거는. 네. 장송의 프리레님께서 올려주신 에이럭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었죠? 나왔어요. 네. 네. 에이럭스가 13,000원인 걸로 봐서는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짧게 있겠다라는 보시나.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지난주다. 네, 지난주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러셨군요. 최근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언제 익절을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거는 조금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아마 단기의 느낌이 조금 강하긴 한데요, 그렇죠. 전문가님. 입절을 정했어요. 네, 오늘 거래도 많이 붙고 빨간 양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매가 약간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네, 한번 목표가까지 잡아주세요. 일단은 슬슬 익절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지금 드론 쪽에서 대장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이제 오전에 방송할 때 뭐 결론적으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이 현재 시장에서 답이 될 것이다. 뭐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드론주 또한 상당히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럭스보다는 네온테크 같은 약간 후발주자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에이럭스가 이제 대장인데 지금 아무래도 신상장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의 지금 영역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항상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누구나 수익 중이라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월 달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이 무언가 이제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이제 각 섹터군마다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있으면 또 순식간에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은 또 수급이 빠져버리면서 다른 종목군들로 또 이제 수급을 넘겼다가 그 다음에 또 잠시 쉬는 구간 나오고 다시 또 수급을 받고 이러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갔다 하락, 그 다음에 올라갔다 하락 이런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 중에 있어서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매수가가 좀 많이 높으세요.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위험한 매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수 들어가셨던 진입했던 단가가 13,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고가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더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 약간의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한 매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찌됐든 지금 드론주들이 계속해서 잘 가지고 있고 오늘 또 신고가를 써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 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뭐 어찌됐든 오늘 물량 밀어줬고 에이럭스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는 드론주는 개인적으로 더 간다라고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지금 약간 윗골이 그리고 있잖아요.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종가까지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그리면 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횡보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고개를 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물량은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딱 매수가가 5일선 깨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이탈을 하게 되면 남은 물량을 정리를 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머스크 트럼프 트레이딩은 말 그대로 트레이딩을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트레이딩을 나만의 기준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물리지 않고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론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트레이딩이 감이 돼야 되는 섹터군이다라는 점 그리고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남은 물량은 종가까지 흐름 봤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그리지 않으면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윗꼬리를 더 강하게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남은 물량도 정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량 매도 안 하고 조금 남은 물량은 전고점 트라이하고 더 이상까지도 그래도 일단은 봐도 되는 거예요? 물량 줄여놓으면요, 전문가님? 일단은 오늘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윗꼬리를 좀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신고가 영역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 정도 그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어찌됐든 물량이 다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종가까지 윗꼬리를 더 그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연휴 앞두고서 어느 정도 좀 물량 정리하고 가야겠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만약에 한 13,000원 초반대 구간까지 이탈하는 그림 나오면 남은 물량도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 정도 구간까지 지켜준다 그러면은 연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까지는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크리스마스 전에 신고가 종목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에이럭스. 좋네요. 이거 행복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네. 들고 크리스마스 다음에 팔까? 아니면은 요쯤에서 좀 팔까? 네, 생각을 하여튼 잘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종가 상황 잘 지켜보시고 체킹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핫한 에이럭스 네, 봐드렸어요. 자, 지금 한 200명 정도 방송 이후에 200명 정도 더 들어와 주시고 계십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네. 비중 밑에 써있죠? 이거 올려주셔도 되고 전화로도 저희가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02-325-8200번 쓰는 거 힘드신 분들께서는 복잡하다 싶으면 전화하시면 바로 친절하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지금 다음 종목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배고픈 하마님께서 이 종목은 오늘 에이록스만큼이나 보셔야 돼요. 바로 뭔데요? 풍산. 네, 오늘, 풍산. CEO의 이런 인맥 와. 이런 게 딱 나오고 네, 있는데 맞아. 운봉이야. 네, 근데 네. 가격대가 참 아쉬워요. 네, 이분이 얼마요? 초반에 장초반에 못 보셨대요. 6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네. 오늘 장중고가가 6만 1,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놓쳐버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염없이 음봉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0%인데 아침에 HTS를 못 봤어요. 그래서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만 나면 나오실 생각인 거죠. 어쨌든 오래 갖고 있었는데 내일은 올라갈까요? 내일 크리스마스는 안 되고 어쨌든 목요일 날 그리고 손절할 생각도 있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풍산입니다. 아주 팍 한번 튀었는데 놓쳐버렸어요. 다시 갈 수 있을지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오늘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이제 이번에 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올라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순식간에 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이제 또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풍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크라 러시아 전쟁 특수를 어느 정도는 좀 누렸던 기업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포탄 혹은 이제 뭐 총알에 대한 탄약에 대한 또 모멘텀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크라와 러시아가 결론적으로 이제 백병전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탄약 소비량이 굉장히 컸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전쟁 특수를 좀 누렸었던 기업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게 우크라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이제 뭐 사실 종전에 대한 부분, 휴전에 대한 부분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러한 전쟁 특수가 약간은 끝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탄약에 대한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유럽이나 미국에서 현지 생산량을 좀 늘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악재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훌륭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내년 실적이 무언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못 보신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뭐 결론적으로 오늘 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뭐 탈출 기회를 한번 준 거거든요. 그러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눌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현재 단가에서는 굳이 정리하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풍산이 현재 실적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뭐 주가 자체는 아직 뭐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치 않게 반영했다. 그러니까 뭐 여전히 주가는 저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충분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저가 수준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지금 반등 구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1차적으로 55,000원, 2차적으로 6만원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일단 1차, 2차 목표가로 대응을 해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실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좀 생긴 상황이잖아요. 우크라 러시아 전쟁 특수가 어느 정도 끝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탄약을 현지 생산을 또 늘린다라고 했을 때 약간은 또 이 부분에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성장성이 중요한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의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매도로 1차 55,000원, 2차 6만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뭐 약간은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건 어찌됐든 트럼프발 이슈로 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시 한번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이 이제 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그때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홀딩을 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 회장에 대해서 과연 이제 풍산이 어떻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풍산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번 4분기에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이 일단 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조금 두터워 보이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로 일단 전략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풍산, 모멘텀만 보셨다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4분기 실적까지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네. 가격대도 세밀하게 잡아드려요.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에 1, 2차로 목표가를 잡아드립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랭킹쇼 지금 계속해서 종목들 보고 있는데요. 3위부터 한번 보고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희망직업 청년들 30세에서 39세가 되겠습니다. 순위와 이유인데요. 3위 한번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청년들은 3위로 생각하는 게 바로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19%, 꽤 되죠. 그리고 이유, 직업을 구하는 이유 3위는 장래가 유망한. 유망한이 중요해요. 유망한인가? 네. 장래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이 아니라 장래가 유망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8.9%네요. 네, 예나 지금이나 대기업이 인기는 있네요. 아유, 그래서 그럼요. 저희 때도 뭐 다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 했죠. 뭐 어느 정도 월급도 네. 정량화되어 있는 게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네. 또 어느 정도 내가 여기 들어가서 몇 살까지 일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여러 가지 그 후를 계산하기에도 좀 편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요즘에 안정적인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도 대기업, 없죠. 대기업. 요것도 일단은 어디냐, 어떤 대기업이냐, 요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요, 강남 같은데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네. 자식 키울 때 요즘 트렌드 자체가 바뀌어가지고요. 네. 옛날에나 대기업, 뭐예요? 그리고 뭐 근데? 판사, 변호사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뭐 그쵸. 집안에 뭐 아버지가 판사 그러면 네. 가는데 지금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애 공부시켜 보고서 네. 안 될 것 같으면 건물을 준답니다. 건물이나 열심히 관리해라. 그게 더 좋은데. 아, 그것도 성실하게. 그것도 건물도 관리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돈과 관련된 부분 네. 그런 식으로 하는 트렌드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남의 세상 얘기다, 그쵸? 네. 네. 부럽다. 고고씨님께서는 네. 저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고 계시다. 수경 앵커님은 이신데 육아 때문에 아이로 변신 중이시다. 이렇게 오해하셨다. 저는 원래 태생이 아이입니다, 고고씨님. 그렇군요. 그렇죠, 아시죠? 근데 태생은 완전 아이가 맞는데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가 차라리 E에서 I로 바뀐 케이스죠. 바뀌었어요? 네, 살다 보면 MBTI가 이 극심한 환경에서 이렇게 견디다 보면 좋은 바뀔 쪽으로 수 가다 보면 있죠. 바뀐다. 네. 제가 E였다가 I로 바뀐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저희 박예지 앵커하고 아까 얘기를 하는데 네. 완전이라고. 완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E와 I를 와. 구분하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준을 말해줘가지고 의외였어. 역시 네. 요즘 사람.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2시도 넘었으니까 그럴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 검색 순위 선없는 질문의 박예지 캐스터입니다. 네, 저는 하루 이상 집에 못 있기 때문에 완전 극단적인 E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일 크리스마스에도 밖에 나가볼 계획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큰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시간 사이로는 또 어떤 종목들 많이 찾아보셨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세계 INC입니다. 신세계 INC 당일 누적보다 조금 더 순위를 올리면서 이제는 1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신세계 INC뿐만 아니라 6위에는 신세계 푸드까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에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세계 푸드는 현재 4%대 상승률 나타내면서 41,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신세계 INC는 두 자릿수 상승률 18%대 강세를 이어가면서 16,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3위에는 에이럭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드론 테마주로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국내 드론주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에이럭스의 드론 수출이 전년 대비 62%가량 증가하면서 1,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시점에서도 12%대 강세 이어가면서 14,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알테오젠이 새롭게 또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장에 반등에 나서면서 현재 7%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20일에는 27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듯 했지만 오늘장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제는 29만 원 선에서 또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8%대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30만 원에는 아쉽게 도달하지 못하고 2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종목으로는 남선알미늄 짚어보겠습니다. SM그룹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최근 SM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남선알미늄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취임식이 임박하면서 트럼프 수혜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현재 2%대 상승하면서 1,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2회 링크제네시스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 관련주인데요. 3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장에 6%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2%까지 정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내어주고 6%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68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0위권 아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위에는 펩트론이 새롭게 또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4%대 강세를 보이면서 98,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기지속형 기술로 전립선 암과 성조숙증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기사가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또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의 규모가 8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사항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아래 순위권 확인해 보면 유로메카 오늘장 17%대 18%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6,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D 현대사모의 전남 영암조선소 협동 로봇 물량을 놓고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과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유로메카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장의 유로메카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미래에셋 벤처투자입니다. 현재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0%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1,000억 원 규모의 미래에셋 AI 프론티어 펀드에 자금 조달을 마쳤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장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회보고 계시다는 점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또 라운피플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9%대 거의 상한가까지 기록했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내어주면서 12%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운피플은 이 자회사인 라운로드가 국산 NPU 기반 AI 반도체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강하게 부각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다소 상승폭을 내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1시간 누적으로는 어떤 종목들 많이 조회보셨는지 짚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신세계 INC 여전히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신세계 그리고 오늘은 풍산까지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 이슈까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 트레이드 속에서 추가 후발주자가 될 만한 종목 전문가님 있을까요? 네, 자, 과연 후발주자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만 쭉 보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드론, 북한, 네. 회동, 맞네. 재건. 과연 거의 다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러한 순환매 속에서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전문가님,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키워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로봇주들 상당히 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클로봇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상당히 강력하게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대그룹 계열사인데 클로봇이 지금 보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또 최고 물량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로봇주들이 오늘 종가까지 아마 힘을 더 받고 움직일 가능성. 그러면은 연휴 지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앞서 이야기했었던 에이럭스 같은 이런 드론주들 지금 약간은 또 이제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드론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계속 수급받고 탄력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찬가지로 지금 연휴 지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갈 수 있는 섹터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도 지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포함해서 AI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AI 관련된 종목군으로 제가 또 이제 오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같이 갈 수 있는 AI 반도체 쪽도 지금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지금 너무나도 크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빠진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12월 달에는 연휴가 뭐 내일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화요일 또 이제 거래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쉬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또 이제 새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들 제외하고서 아마 1월 달에 AI 소프트웨어는 더 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를 대장으로 보면서 추가적으로 또 후발주자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또 파악을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하면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 섹터군들끼리 무언가 이제 계속 한 섹터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계속 수급을 주고받고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이러한 그림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은 아마 1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섹터군들이 있는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섹터군 내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찌됐든 트렌드가 되는 쪽들이 뭐 드론이나 로봇주들이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대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쉬어가는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또 생각을 해야겠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드론이나 오늘 로봇 쪽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쪽들이 또 가다가 순식간에 또 이제 물량을 좀 넘겨주는 그림이 금방 나오겠죠. 워낙에 순환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면은 또 후발주자가 바로 물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쪽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잠시 좀 떼어놓고 볼 수 있는 섹터군들이 없다라는 점.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순환을 돌리고 수급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섹터군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면서 후발주자를 또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리스트업을 다 해놔야 돼요. 트럼프 트레이딩 하면 생각나는 것들 방금 전에 쭉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순환매에 따라 빠르게 매매를 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기준은 수급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네요. 말처럼 쉽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 김효연 전문가랑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시 14분 지나가는데 종목 빨리 봐야 빨리 되는 것 봐야죠. 같아요. 빨리 볼게요. 네, 한중 NCS. 요거는 저희 가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매수가는 22,700원이고 비중 많지 않으세요? 네, 5%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위에 있어요. 지금 사신 가격보다 위에 있긴 한데 네.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네, 61,800원. 네, 연중 고가인데 너무 많이 밀렸네요. 골이 너무 깊어요, 전문가님.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그리고 지금의 반등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타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매수 타이밍은 적절하신 건지 등등등 해서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 ESS에 대한 모멘텀, 그러면서 뭐 이 분야에서는 독점적으로 지위를 또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적도 나오고 있는 쪽이죠. 그러면서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IRA 폐지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또 이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ESS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전력망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같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ESS 쪽은 장기로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뭐 한중 NCS,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요 두 종목이 가장 이제 대표적일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뭐 서진 시스템은 실적도 훌륭하고요.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이 워낙에 기술력이 뛰어난 순행식 쪽에서는 확고한 또 이제 지위를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또 성장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ESS 쪽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상승에 대한 타이밍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전력에 대한 부분, 뭐 전력 인프라, 뭐 그다음에 뭐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시장에서 지금 관심도가 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가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한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뭐 산일전기나 혹은 뭐 일진전기 이러한 식으로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일부 종목들만이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ESS 같은 경우에는 한 발짝 더 뒤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목도가 크게 올라오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길게 봐서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러면서 ESS가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뭐 한중 NCS,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또 탄력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매수 단가는 저가에서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약한 26,000원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약 31,0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관심도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차 목표가 정도 보시면서 요 구간 도달을 했을 때 만약에 뚫어주면은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저가 매수기에 다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대응으로 해서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그렇지 않으면은 한 차례 정리했다가 어찌됐든 ESS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꾸준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다시 한번 정리한 후에 진입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목표가와 좀 근접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기노브로 가져갈 종목은 아닌 게 관심이잖아요. 관심이 그렇죠. 많지가 않아가지고 26,000원 일단 소소하게 조금 잡아보시고 그 이후에 2차 목표가 31,000원이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신 것 같은데 쏠쏠하실 것 같거든요. 이 그렇죠. 정도 수익 내고 타점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수익 잘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자님의 종목 봐드렸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도 많이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또 사담의 또 주인공은 또 우리 김수경 앵커예요. 제 얘기요. 뭐예요? 뭔데요? 참 아까 전에 선물? 그 선물 딱 해가지고 아. 선물을 도대체 누가 준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해 버리는 바람에. 잊어버렸지? 그 3명도 누군지 기억 안 나시죠? 아, 저는 네. 기억을 하죠. 하죠? 하고 네. 있지만. 그러세요? 네. 괜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를 볼 때마다 살짝 묘하게 화가 살짝 날라.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고. 네, 다 맞춰주셨어. 누가 주셨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아, 그러게 게시판에서. 말입니다. 네, 하지만 그분이. 그래도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와이프께서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이저셀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사담이 너무 많으니까 종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입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점숙님께서 네. 올려주신 종목. 이거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 뭐 치매, 신약, 뭐 이런 쪽으로 맞아요. 엮여 있는 종목. 네. 나이백입니다. 자, 나이백을요, 매수가 17,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좀 오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매수가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5%입니다.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이 열려 있을 것 같은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이백 오늘 지수에 비해서는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나이백은 모멘텀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만 치료제. 이제 또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관 기간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노화 역전 펩타이드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을 했다라는 부분.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장, 피부 미용 쪽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에 또 이제 수익성이 뛰어난, 그러면서, 상당히 또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캐파를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료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조직 재생 유도제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기술 파이프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최근에 또 받을 때에도 가장 강력하게 저는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최근에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머스크가 이제 비만 치료제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비만 치료제 맞으면은 더 건강해질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인들이 워낙에 또 패스트푸드의 민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만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맞으면 더 건강해질 것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될 것이다.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비만 치료제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가장 또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준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만 크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저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약간 16,000원 구간에서 저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약 18,000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1차 급등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6,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6,000원 구간 조금 더 좀 넓게 봐서 한 15,6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저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5,600원 정도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 고려해 주시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물량을 좀 지켜주면서 지지받고 올라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한 번 더 이야기 나오면 1차적으로 18,000원 중반대까지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1차 목표가 18,000원 중반대
안내 드리면서 어찌됐든 비만 치료제는 머스크 트럼프 트레이딩에 또 한 차례 한 발 걸쳐 있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급등 나오는지 혹은 저가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 보면서 대응해보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백입니다. 머스크 비만 치료제. 이분도 아마 비만 치료제로 살 빼고 아마 자기 자랑을 했던 그런 생각이 그래요? 납니다. 네. 네, 어쨌든 18,000원 중반까지 1차 급등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수익이잖아요. 잘 나오시고. 네. 중요한 것은 손절 가격입니다. 15,600원에서 16,000원 사이가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탈하는지 꼭 체크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하나 빨리 더 봐드리겠습니다. 꽉 채우네요. 네. 네. 빙그레 갈까요? 빙그레 먹는 걸로 갑니다. 좋습니다. 네. 플로라님 어서 오세요. 매수가가 85,400원이세요. 40% 비중이 많으신 게 이게 조금 무거우실 것 같은데 81,600원 기록합니다. 요즘에 날아가잖아요. 삼양식품 그렇죠. 날아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맞아요. 바나나 우유 맞죠, 빙그레? 그렇죠. 바나나 너무 맛. 맛있는데. 네. 빙그레가 조금 주가가 부진하긴 합니다. 고점 대비 31% 정도 눌림목이 발생이 돼 있는데 전문가님 비중을 보면은 뭐 늘어나신 건지 아니면 좀 자신감 있게 들어가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손실권이세요. 빙그레 어느 정도 수익 가능한 종목인지 뭐 음식료품 중에 잘 나가는 종목은 신고가 계속 내거든요. 빙그레에 대한 선택은 잘 들어가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삼양식품이 뭐 어마어마하게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수출에 대한 전망치, 뭐 그다음에 경제 성장 전망치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계속해서 뭐 미국 쪽에 대한 수출 증가율, 뭐 그다음에 뭐 실적 성장성, 수익성 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또 같이 갖고서 어느 정도는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실적은 순항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해외 쪽 해외 법인 쪽은 수익성이 조금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빙그레가 이번에 또 이제 인적 분할을 또 진행을 하면서 또 새롭게 이제 신설 회사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해외 비중을 좀 늘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수출량을 또 해외 쪽에서 좀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부분 쪽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만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삼양식품이 이제 신고가에 또 어느 정도는 도달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어찌됐든 성장성에 대한 확실한 이제 이 전망치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빙그레는 이제 좀 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이 저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구간이 지금 예전에 또 어느 정도는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보게 되면은 이 앞선 구간에 매물 구간이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지금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빙그레가 무언가 해외 법인 쪽에 또 이제 좀 캐파를 늘리고 신설 법인 만들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적표가 나와야 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구간에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익 매도도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9만 원 구간까지는 목표가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구간을 못 뚫어준다. 지금 한 단가 정도가 8만 1,000원 구간에서 약 한 8만 4,0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매물 구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또 조정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는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눈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현재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정리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9만 원 구간까지는 일단은 목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빙그레가 뭐 계속해서 이제 무언가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나는 뭐 몇 개월 더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시면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들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비중도 커서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정리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거는 입맛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다. 입맛에 맞게 대응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네. 자, 우리 랭킹 1, 2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게 1, 2위가 될지 부탁할까요? 보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관. 그렇습니다. 네. 국가기관, 정부에 가는 게 목표고 따뜻함을 추구합니다. 공기업도 따뜻함을 추구하는 거죠. 싹 다 22%, 20%. 그리고 이유는 임금과 수입이 2위고 고용의 안정성이 결국에 1위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거구나. 안정성. 안정성이 네.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 중요하긴 하죠. 네. 자,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은 별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보합권이고 코스닥이 아무래도 개별주 장세가 오늘 강하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플러스권 나긴 하는데 종목만 집중해서 오늘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랭킹쇼 하루 쉬고 목요일 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